네, 2024년 5월 11일 이정훈입니다. 5.18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지사 김동연 씨가 지금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을 갔어요. 워싱턴 대학을 갔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인 학생회와 간담회를 가지면서 현재와 과거를 가지고 싸우고 비전이라고는 한 털도 없고 국민 통합이 아니라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퇴출해야 하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김동연 지사가 시애틀에 가서 한국 대학생들 앞에서 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앞날을 얘기하는 사람, 국민 통합을 얘기하는 사람, 그런 정치 세력들을 여러분이 지지해 주셔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네. 지금 그는 왜 시애틀에 갔느냐? 경기도 대표단을 이끌고 국제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 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 갔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도 방문합니다. 11박 13일간의 일정입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나 많이 하도록 미국 기업인들이나 만나지 왜 한국 기업인들을 만나갖고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선동을 하고 다니냐. 이게 저희 문제제기입니다. 그런데 이 김동연 지사가 이 미국을 가기 전에 5.18 국립묘지를 방문했어요. 그때 혼자 방문한 게 아니라 경기도에 부지사가 3명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공관기관장이 17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줄줄이 끌고 다 갔습니다. 보도를 보게 되면 행정 1부지사, 행정 2부지사, 경제부지사 이름이 나오네. 오병건 행정 1부지사, 오후석 둘 다 오신가? 행정 2부지사, 김현곤 경제부지사, 그 다음에 감성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등 30명을 이끌고 5.18 묘지를 방문했어요. 그가 얘기한 거를 방송 보게 되면 3명의 부지사와 17분의 기관장과 같이 광주 민주화 묘역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어느 방송에서 직접 김 지사가 얘기한 겁니다.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여러 간부, 기관장과 함께 추념의 뜻을 전한 것이다. 광주 정신을 되살리자는 다짐의 의미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부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정신을 되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거고 또 전환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방송에서 김 지사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갔구나. 그래놓고 시애틀에 가서 한국 학생 만나갖고는 국민 갈라치기 하는 정치인들을 퇴출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때 5.18에 갔을 때 그는 전두환 비석을 밟고 갔죠. 전두환 그 비석은요.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무덤도 없잖아요. 화장해갖고 유골을 연희동 집에 보관하고 있는데 무덤도 없는데 무슨 비석도 아니고 옛날에 그분이 화순을 방문했을 때 그 화순 지역 유지들인가 그 사람들이 전 대통령이 묵고 간 집이다라고 자기네끼리 비석을 만든 게 있어요. 광주 호남 사람들이. 근데 그게 이제 전두환 정권의 폭정의 상징이다 그래서 5.18 묘지에다 묻어놓고 밟도록 하고 있죠. 밟은 게 되게 자랑인 거죠. 전두환 심도가 없는 시점, 죽은 시점에서. 있을 때는 찍소리도 못하던 자들이. 그걸 이제 밟는 게 이제 도하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근데 왜, 내가 모르겠다. 행정 1, 행정 2 부지사는, 이거 공무원 출신일 거예요. 경제부지사는 정부직이겠지만, 근데 이 공무원들을 끌고 이렇게 가도 되나? 국립묘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 그리고 경기도 산하에 여러 단체가 있는데 기관장 다 끌고 가는 게 대통령처럼 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갔느냐? 5.18이 다가오는데 5.18 기간 중에 미국, 캐나다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갔다라는 건데 우리가 5.18 되게 되면은 꼭 거길 다 가야 되나? 하긴 작년인가 재작년에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 전용 열차 광복호를 타고 장관들 이끌고 다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진짜 가야 하는 데는 국립
현충원 아니에요? 지금 광주에 대해서는, 저는 광주에 대해서 제가 팩트를 갖고 했을 때는 시신이 많은데, 그 시신이 총을 맞고 죽었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죽은 다음에 쓰러져 있는 다음에 총알이 박힌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민간인 시신에서는 카빈 총알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지금 뭐 광주 조사 특위를 운영해갖고 몇 개는 그 총알이 M16이라고 하고 바꿔놨지만 바꿔놔도 여전히 카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뭔가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고, 헬기 사격이 있었다? 새빨간 거짓말이죠. 헬기가 뜨긴 떴어요. 헬기가 쏴서 위에서 쏘면은 이 천장에 총알이 박혀요? 튀어요? 바닥에 총알이 튀지. 여기에 있는 총알 가지고 이거 헬기 사격이라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만들어가는 광주인데, 갈라치기 운운하면서 김동연 씨가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씨는 제가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재명과 비슷한 삶을 걸어왔어요. 홍준표, 김동연, 이재명 이런 사람들은요, 참 개천에서 용이 난 케이스입니다. 김동연 지사를 설명드리면 57년생입니다. 나이가 67세죠. 충청북도 음성 출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찌감치 가족이 서울에 올라왔죠. 그런데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서울에서 광희국민학교, 저기 동대문 쪽에 있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판잣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동에서 살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성남으로 온 이재명 씨랑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오히려 더 나이가 많으니까 더 어려울 때 올라왔죠. 12살에 올라왔으니까 이재명 씨보다는 나이로는 조금 늦긴 하지만, 무허가 판잣집에서 지내고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했는데,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서 채석장에서 일했답니다. 그리고 산나물을 캐서 팔기도 하고 뭐든지 다 했답니다. 장남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거 이제 광해중학교 나온 다음에, 저보다 이제 김동연 씨가 학교로는 4년 선배니까는 저희 때만 해도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가난하면요, 서울 기계공고나 서울공고나 성동공고나 서울에서는 가라 그랬고, 상고로는 덕수상고나 설린상고나 경기상고 가라 그랬습니다. 저도 담임선생님이 너 상고 갈래 그랬대. 아이고요, 저는 안 갑니다. 바로 그랬었는데, 이 똑똑한 천재들, 가난한 천재들이 가는 덕수상고를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 서울 신탁은행에 들어가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하나, 제 또래로서 덕수상고 나와가지고 은행에서 일하다가, 그 친구도 나중에 이제 다시 일반 대학 와갖고 이제 이제 한 친구가 있는데, 덕수상고가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덕수상고, 설린상고 나온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가서, 지금은 다 은퇴했겠지만 아주 간부로, 뭐 서울대학 나온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또 여자들은 서울여상 나온 사람들이 행원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잘했죠. 신탁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전공은 농학을 했어요. 근데 농학은 중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제대학이라고, 지금도 이 대학이 있나? 하여간 옛날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가는 대학이 국제대학. 거기 법학과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고시에 합격해요. 입법고시라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 행정고시가 있잖아요. 행정고시 합격자들은 행정부에 근무하는 관료가 되죠. 그 다음에 외무고시는 행정고시의 일부인데 외교관으로만 키우는 일종의 행정고시고, 그러면 사법고시는 없어요. 사법시험이 있어요. 이제 변호사가 되는 자격증 따는 식. 거기 붙은 사람 중에서 사법연수원에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 판사, 검사로 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법고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우리 입법부, 국회에 가면은, 거기 국회의원들은 선거로 뽑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국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국회 행정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국회 공무원들을 뽑는 게 입법고시입니다. 친구들 중에도 이 입법고시 해갖고 국회의 행정공무원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법원고시라는 게 있어요. 법원고시가 뭔가 하면 사법부에 가면은, 그러니까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 중에서 성적 좋은 사람들이 판사로 임명되면은 사법부에서 판사를 합니다. 근데 그 사법부를 움직이는 행정조직이 필요하죠. 또 법원에 가보면은 등기소가 많은데 등기소도 운영할
고급 간부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들만 따로 뽑는 게 법원고시입니다. 입법고시하고 법원고시는 행정고시보다 쉽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래도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런 입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행정공무원이 돼서 입법조사관으로 활동하다가 다시 행정고시에 또 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하지만 수재란 얘기죠.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사무관 근무하다가 그리고 경제기획원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경제기획원이 행정고시에 붙은 사람들이 가장 가고 싶은 자리잖아요. 최고의 요직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에서 쭉 크게 되죠. 경제기획원이 기획예산처 이름이 바뀌어 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기획예산처 기획관 하다가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이 되고 또 대통령실 비서관도 경제비서관도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일단 끝냈다가 아주대학 총장하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경력을 쭉 쌓아갖고 경기도지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되기 전에는 이재명과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경쟁했었죠. 근데 빨리 사퇴를 하고 이재명 지지를 했었죠. 이낙연 씨가 뭐 경쟁하기 전에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렇게 중요한 경제기획원에서 보직을 받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누구랑 겹쳐지느냐? 전두환 시기하고 겹쳐지는 거라는 겁니다. 즉 김동연 씨가 어려운 과정에서 공부를 해서 입법고시, 행정고시 거쳐서 이렇게 쭉 하는 과정은 전두환 시절이에요. 전두환 시절에 수혜자 중에 한 명이 이재명이죠. 이재명 씨는 저보다 대학이 한 2년 늦으니까 그때 대충 알고 있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 각 대학에서 갈 수 있게 해줬고 특대 장학생 해가지고 장학금 주고 그런 기회를 준 게 전두환 정권이죠. 근데 지금 와서는 다 밟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나갔던 거 그때는 뭐 시켜서 했던 건가? 보수 쪽에 있다가 이제 진보로 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나라 보수 정권이 DJ 이전까지는 보수 정권 일색이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했고 뭘 잘못했나요? 어려운 사람들이 기회가 없었나요? 저도 그렇게 여유 있게 큰 사람은 아닌데 저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준 공교육의 혜택을 많이 누렸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갔고 처음으로 대학을 갔고 가서 처음 경험한 게 너무 많아. 저한테 코치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제 기억나는 게 중학교 때 제 공부는 좀 하긴 했는데 2학년 때인가 그때 아주 간단한 인수분해를 막 배울 때인데 그게 뭐가 개념이 이해가 안 돼 있었는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걸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하면서 넌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배웠대서 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데 그랬더니 육군 중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육군 중령이 어마어마하게 높였어요. 우리 아버지는요 그걸 저한테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한자는 하실 수 있었죠. 한자는 많이 알고 일본어는 많이 알았지만 그건 못했습니다. 그런 조건인데도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쭉 클 수 있었던 건 전적으로 공교육이 준 혜택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준 혜택을 보면서 저는 성장을 했고 뭐 저와 비슷한 또래인 이재명이나 김동연 씨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전두환 발길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 갈라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제가 김동연 씨 얘기를 왜 꺼내느냐. 아까 그분은 덕수상고를 나오고 어렵게 판잣집에서 성장해서 기적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개인적인 아픔도 있어요. 큰아들은 백혈병으로 숨진 거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있죠. 근데 이 김동연 지사가 원래만 광주에 간 게 아니라 작년에도 가고 그전에도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광주에 있는 민주묘지가 현충원보다 더 중요한 곳이 됐죠? 왜 대한민국에서 어렵게 성장해서 기적적으로 큰 사람들이 현충원은 형식적으로 가면서 정신적으로는 광주를 가고 5.18을 띄우게 됐냐 이겁니다. 지금 5.18이 다가오죠. 5.18을 앞서 5.16이 있는데 5.16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지금 5.16 박정희 재단에서 5월 16일 날 뭐 청년과 5.16 혁명을 논한다 뭐 그런 행사한다는 거 외에는 박정희는 관심이 없어. 근데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이승만 영화 건국전쟁이니 뭐 이런 거는 몇백만이 보고 끝나지만 파면이
서울에 보면 몇 천만 명이 보고 환호를 해. 대한민국 두드러 부시자는 영화는 재밌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처럼 박정희 대한민국 만들어 온 거는 짓밟아야 풀리는 게 대한민국이죠. 근데 왜 이러한 대열에 이재명, 김동연처럼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이 앞장을 서냐 이겁니다. 특히 김동연 씨는 이재명과 달리 정통 관료를 걸어온 사람이잖아요.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민주당에서는 농후한 사람입니다. 이낙연은 어려워요. 왜 정통 관료인 김동연 씨가 미국까지 가서 절해야 되나?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홍준표 대구지사도 참 어렵게 컸죠. 그 양반은 경북고등학교를 가고도 남은 성적인데 장학금 때문에 영남고등학교 나온 게 평생에 그게 자기 한이죠. 그리고 육사를 가려다가 이제 고대를 와갖고 쭉 기적처럼 지금 했는데 가끔씩은 같이 어렵게 컸어도 홍준표처럼 뭐 문제는 있어요. 어떤 되게 얄밉고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으면 전화도 안 받긴 하지만 얄미워요. 얄밉긴 하지만 그래도 보수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비슷하게 큰 김동연 씨는 5.18로 간단 말이야. 또 이재명은 5.18이 뭔지도 모르는 이재명은 또 그 당에서 아마 이번에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죠. 왜 입원했는지도 몰라요. 16일날 퇴원해서 5.18 광주 가면서 바람 잡을 겁니다. 다 비슷비슷한 조건인데 어떤 사람은 보수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보수로 쭉 있다가 정통 관료를 받다가 헷가닥해서 절로 가고 헷가닥이 진짜. 이재명은 5.18이 뭔지도 모르다가 저쪽 가서 저러고 있고. 이게 뭐죠? 왜 대한민국 최대의 수혜자들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